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7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등교를 앞두고 원어민 강사와 교직원뿐만 아니라 고3 학생들의 이태원 방문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19명 늘었습니다. 이 중 9명은 지역 발생, 10명은 해외 유입으로 추정됩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신규 환자가 10명대로 떨어진 건 7일 만입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도 7일 만에 1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누적 확진자는 총 161명으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4만 6천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관련 검사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급격한 지역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학생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원어민 강사와 교직원뿐 아니라 고3 학생들의 이태원 방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등교 일주일 전부터 자가진단 설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도 장병을 대상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 경력을 조사하고 있으며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클럽 등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지자체와 경찰이 전국 클럽과 감성주점 등 1,9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7,600여 곳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영업 중인 3,200여 곳 중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8건, 발열 체크 미비 7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점검단을 구성해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에서 50건, PC방 53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주말을 맞아 유흥시설과 교회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의 확진 판정 여파로 어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재판들이 대거 중단됐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주부터는 법정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가 폐쇄되고 재판 연기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이 대거 중단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어제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속 피고인이 오갔던 법원도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법정에 가려고 하는데 중단이 된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법정은 전면 폐쇄됐고 청사 곳곳에 대해 방역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 등 급박한 재판은 청사 별관에 마련된 특별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구치소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 A씨가 어제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는 A씨와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 254명, 직원 23명을 즉시 격리 조치했습니다. 구치소 건물 앞엔 차량 이동형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와 접촉한 수감자 7명이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직원 34명도 자가격리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 소환 조사를 중단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홍대 앞 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 역시 이태원 클럽발 3차 감염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관악구의 한 노래방이 감염 통로로 추정되는데 특히 노래방의 경우는 방에 남아있는 비말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코인 노래방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이 노래방을 통해 홍대 주점으로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홍대 주점 관련 확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증상을 보인 20대 남성이 이 노래방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다른 20대 남성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다음 날 이 노래방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역학조사에서 뒤늦게 노래방 이용 사실을 말하면서 확인된 겁니다. 우리가 당시에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 얘기가 안 나와서 추가 진술하면서 본인이 별걸 노래방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함께 노래방에 온 것은 아니고 3분 간격으로 다른 방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래방에 다녀온 뒤 감염된 확진자가 이달 7일 홍대 주점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일행 4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래방은 밀폐된 공간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침방울이 많이 튀어 감염 위험이 큽니다. 노래할 때 대부분 마스크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감염자가 있으면 폭발적으로 환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안에서. 한편 도봉구 코인 노래방을 방문한 뒤 확진된 10대 남성도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와 다른 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사례에 대해 공조 시스템을 통한 감염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좁은 복도나 화장실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학원 강사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1명 더 늘어 15명이 됐습니다. 이 학원 강사가 과외 수업을 했던 여중생이 다닌 학원에서 초등학생이 감염된 건데요. 이 학원에서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등교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학원입니다. 이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4학년 A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원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고 감염된 여중생이 다니는 곳입니다. 두 학생은 지난 8일 이 학원에 자율학습을 하는 공간에서 1시간 정도 함께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 벗고 있다가 좀 짧은 시간 동안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명은 선생님 근처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학생 한 명이 이제 선생님 쪽으로 가서 뭔가 검사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A양은 지난 11일 복통을 일으켰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역학조사를 하는 한편 두 학생이 다니는 학원 3곳에 수강생과 강사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고3 학생 등교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진짜 소수인 학원도 못 보내는데 학교는 보내기 더 힘들 것 같아요. 증상 없이 전염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죠. 지금 학교는 가는 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인천시의 교육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병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켜보고 수도권 교육감님들하고 교육부하고 좀 협의를 좀 더 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학원 강사에서부터 시작된 인천 지역 학생 확진자는 10명, 추가 검사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전역의 경제 활동이 사실상 멈춰섰던 여파로 지난달 미국 경제의 소비와 생산 지표가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부분적 경제 재개 이후에도 경기 회복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16.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3월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위축된 겁니다. 지난 1992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산업생산 지표 역시 역대 최악입니다. 미 연준은 지난달 산업생산이 11.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도 통계를 집계한 101년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여기에 일자리 지표와 주택시장, 물가 지표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악화일로의 미국 경제 상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재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백신 초고속 개발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 finish developing and then to manufacture and distribute a proven coronavirus vaccine as fast as possible. Again, we'd love to see if we could do it prior to the end of the year. 백악관 핵심 경제 참모도 경제가 곧 살아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There are some signs, early glimmers, just tiny glimmers, that the huge jump in the decline in. 이런 가운데 미국의 47개 주가 부분적인 경제 재개에 들어갔지만 경제 회복에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역대급 충격파에서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오는 6월 1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트위터에 CDC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미국 내 사망자를 전망한 12개의 다른 예측 모델을 추적하는데 11일 기준으로 모든 모델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사망자가 늘면서 6월 1일까지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가 일부 소매점의 영업을 허용하는 등 봉쇄령을 완화하면서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흑인 여성을 경찰이 강압적으로 체포해 또다시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딸이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경찰과 언쟁을 하던 여성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지하철역 계단을 다시 올라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턱 밑에 걸친 이 여성을 경찰이 제지한 겁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까지 합세 여성을 거칠게 제압합니다. 결국 이 여성을 강제로 바닥에 엎드리게 수갑을 채웁니다. 어린 딸은 이 모습을 그냥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That baby watching her mother being wrestled to the ground, that's traumatizing. That child would never forget that action. 이 동영상이 퍼지면서 흑인 여성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욕설과 함께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며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It shouldn't have gone down that way, period. Does not reflect our values. It's not what we want to see in this city. 뉴욕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경찰이 체포한 사람들 가운데 80%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2일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흑인을 폭행해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코로나19로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정이 크게 어려워졌고 또 결혼식과 여행 등을 예약했다가 가지 못해서 위약금을 문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당정청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 같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공정경제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 28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정청은 먼저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생기는 여행과 예식업 위약금에 대한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과 결혼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방문 판매원,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신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대기업 하도급뿐 아니라 중견기업 하도급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또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 비율을 높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심사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노동 분야 대책도 나왔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가 만든 이번 개선책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무직이라고 거짓말한 학원 강사에게서 감염된 확진자가 인천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게 알려져 확산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다행히 해당 교회가 평소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킨 덕에 추가 확진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위생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인천의 교회입니다.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학원 강사와 접촉한 확진자인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난 주말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접촉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이 교회와 다른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성도 760여 명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사례처럼 대규모 전파가 우려됐지만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은 데에는 평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한몫을 했습니다. 입장 시에는 발열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했고 손 소독은 물론 교회 안에서는 장갑도 끼도록 했습니다. 출입하면서 이름까지 다 쓰고 그래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교회 방침이고 이렇게 해야 안전하니까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교회 내에 새 마스크를 비치해 가지고 오지 않은 교인도 착용을 의무화했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 방역 소독도 했습니다. 좌석도 지정해 거리 두기를 실시했습니다. 각 의자에 이렇게 스티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지그재그식으로 옆자리는 2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월서부터 했으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평소 예방 수칙을 잘 지켜온 덕에 추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시설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지킨다면 집단 감염으로 인한 2차, 3차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모범 사례라고 방역 당국은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꺼린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휴대전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황금 연휴에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던 사람들의 움직임은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다시 움츠러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의 이동 현황을 2월부터 주 단위로 살펴봤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 자료를 통계청이 분석한 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년 전 같은 주보다 이동량이 크게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월 대구 집단 감염 사태가 심각해지던 시점엔 최대 42%나 감소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쇼핑, 외식, 여행 크게 줄였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자영업자들도 힘들었을 거라는 걸 이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 방역 조치가 효과를 보면서 5월 초 황금 연휴 기간엔 1년 전보다 17% 정도 줄어든 정도까지 회복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졌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확인됩니다. 이후 속속 추가 감염이 확인됐고 지난 주말 이렇게 이동량이 다시 줄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역별 이동량 변화도 보여줍니다. 눈에 띄는 건 역시 대구입니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던 대구 지역의 이동량은 힘겹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주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2달 내내 반토막 났던 제주도의 이동량, 지난 연휴에 반짝 회복하는가 싶더니 역시 이태원발 집단 감염 이후 다시 꺾입니다. 강원도 역시 비슷한 추세인데요. 두 지역 모두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별 분석의 공통점, 바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이동의 회복세가 꺾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네, 계속해서 일반 뉴스 전해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미 국무부의 기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질이 될까 우려해 광주 시민들의 중재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대사와 당시 신군부 핵심 세력 간 면담 내용도 공개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 퇴진을 외치며 미국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광주 시민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전국을 혼란스럽다고 규정한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맡을 경우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의 주장에 끌려가는 정치적 인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미 국무부의 기밀 문서 내용입니다. 1979년 12.12 사태 직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의 첫 만남 당시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 당시 사령관이 12.12 사태를 쿠데타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야심을 숨기려 했다고 봤습니다. 이듬해인 80년 5월,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직전 최광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글라이스틴 대사가 만납니다.
최 실장은 한국 정부가 군부에 완전히 둘러싸였다고 글라이스틴 대사에게도 토로합니다. 당시 최규하 정부가 시민사회와 대학생들에게 유화적 태도를 보이려 했지만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불쾌해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신군부의 대응이 너무 강경하다고 우려했지만 계엄령은 결국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한국이 베트남처럼 공산화될 수 있다면서 미국 측의 계엄령 확대 이유를 강변합니다. 5.18이라는 사건 뒤에는 군부 집단이 또 다른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 일으킨 대단히 거대한 정치 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당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이를 바라보기만 했던 미국 측의 이유가 확인된 셈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이번엔 보조금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공시 입력이나 회계 처리 오류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의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는 정대협의 전시성폭력 실태기록 등 사업에 8,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정의연과 정대협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모두 13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은 관련법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에 나와 있는 정의연의 공시자료를 보면 그 액수가 다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보조금 수익은 0원, 2019년은 수령한 보조금 7억 4천만 원 가운데 5억 4천만 원만 올라가 있어 8억 원가량이 누락돼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서의 어떤 심각한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의 법적 혹은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봅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측은 공시 입력이나 회계 처리 오류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여성가족부는 법령에 따라 실적 보고를 받아와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필요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부지검은 시민단체들이 정의연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사부에 배당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경찰이 어제 LG전자 영업본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LG전자 관계자가 채용 청탁을 받고 지원자 여러 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서울 중구에 있는 LG전자 영업본부와 마포구에 있는 서버 보관 장소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 10여 명이 투입된 전격 압수수색. 경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관계자가 청탁을 받고 자격이 부족한 지원자들을 채용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미 LG전자 관계자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부정 채용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부정 채용 대상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채점표 등 채용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부정 채용 대상자가 누군지와 규모,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별도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최근 금융권 등에선 채용 청탁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3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또 유력 인사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금융권과 대기업 등의 부정 채용이 밝혀져 사회적 지탄을 받은 가운데 LG그룹 어느 선까지 채용 비리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인도 현지에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인도 LG화학공장 가스 누출 사고 피해자들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취재가 불가능해지면서 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자 아시아 시민단체들이 함께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면서 LG화학 측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있는 LG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스티렌가스 누출 사고. 인근 지역 주민 12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누출 사고가 나 피해가 더 컸습니다. 공장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사는 나게스와라 라오 씨도 오토바이를 타고 겨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Actually, this alarm bell was not ring by that time. People experienced the burning sensation of ice. By that time, nearly a dozen people fell to the ground. 피해자 대부분은 호흡곤란과 화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There's chest discomfort, breathing difficulty. Some had burning of the mouth, the lips, the tongue, the throat, and the windpipe. Some also had blisters on the skin. 현지 시민단체 등은 주민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공장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LG should offer apology not only to the Korean society but also to the Indian society, including the victim. 현지 공장 경영진은 독성물질 관리 소홀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인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LG화학은 사고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한라시멘트 공장에서 30m 높이의 시멘트 이송 설비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부 공장 시설의 가동이 중단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시설 복구에 나서는 한편 구조물 붕괴 원인을 비롯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이슬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올라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겠고요. 내일은 26도로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모레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다 안개가 밀려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안 쪽에 서해대교와 영종대교 건너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항공기 이착륙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잔뜩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와 광주가 24도, 대구 27도로 경상도 지역은 25도로 웃돌아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먼 바다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